미타면처럼 지식을 수업하고 종교를 열면 수업이 시작된다. 시작하면 학교가 띵동 갑자기 왜 소리를 지르는 거야?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 얘기하는 지식비타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프닝을 저희가 특별하게 ASMR로 준비를 해봤어요. 이게 지난번 댓글에 오프닝 너무 시끄럽다 이래갖고 아 그럼 역으로 가보자 해서 ASMR 준비를 해봤거든요. 태어나서 ASMR 해보신 적 있어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지주경영연구소 권세환 연구위원입니다. 이번 주제는 MZ세대들이 공정성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고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직접 뭐라고 주셨죠? 공정함에 집착하고 또 집착하라. 자, 일단 공정성이라는 개념 사실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요. 평등하다라는 단어랑 뭐 비슷한 의미라고 봐도 될까요? 공정성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평등이라는 단어와 형평이라는 개념이 서로 공존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등과 형평을 쉽게 설명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펜스가 하나 있고요. 네. 그 안쪽 쪽에 야구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정말 보고 싶어하는 3명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 3명이 모두가 키가 다 다릅니다. 제일 키 큰 아이는 뭐 안에 있는 펜스에 있는 야구를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나머지 2명은 보지 못한 상황인 거죠. 이때 이제 뭔가 받칠 수 있는 나무 상자를 3개를 들고 옵니다. 네. 평등이라고 하면 이 3개의 나무 상자를 그냥 똑같이 하나씩 줘야 나눠주는 되는 게 거죠. 이제 그렇죠. 평등을 볼 수 있고요. 네. 형평 같은 경우는 가장 키 큰 아이는 밑에 받침이 없어서 잘 보이니까 가장 작은 아이에게 2개를 주는, 그래서 모두가 다 야구 경기를 관람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약간 그런 개념이죠. 평등이라는 건 좀 절대값의 개념이 좀 있는 것 같고, 형평이라는 건 좀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좀 배려하는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동일한 사회 현상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반응하는 주체에 따라서 서로 상반된 이견이 표출되기도 합니다.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작년에 상당히 많은 말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동일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분들은 이제 내가 같은 강도의 노동을 하기 때문에 네. 정규직 전환이 어떻게 보면 공정의 입장인 거고요. 이를 바라보는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일괄적으로 이게 정규직 전환이 약간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볼 수도 있죠. 이런 공정성과 관련된 사회 갈등이 요즘 되게 자주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 걸까요? 일단 공정성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네. 본인의 이제 가치관 중심으로 주관적으로 맞아요. 사건을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경우에 이제 상당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왔지 맞아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심리적인 약자로 느낄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취약 계층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나 제도조차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불공정으로 보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혜택을 받는 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달라지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구성원을 이렇게 강자 또 약자 이렇게 서로 양분해서 약자는 모두 다 옳다, 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강자는 다 악이다라고 이렇게 서로 양분해서 이제 정책을 펼치는 이른바 언더도그마라는 부정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반응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사회가 더 빡빡해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신세대 범죄에 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MZ세대가 사실 공정성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민감한 것처럼 보여요. 정확히 그 이유를 들자면 뭘 들 수 있을까요? 이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계층 간 사다리가 무너진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약간 가정 형편이 좀 힘들더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정말 좋은 이제 미래를 담보할 수 있었는데, 맞아요.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부모의 경제력이 좋으면 네. 더 다양한 교육 기회를 자녀에게 줄 수 있고 자녀는 그 다양한 교육 기회를 기반으로 해서 좋은 대학, 더불어 좋은 기업에 갈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실제로 이제 2020년 서울대에 국가 장학금 신청 현황을 봤는데요. 네. 62.6%가 고소득층 가구였어요. 이렇게 이제 부의 대물림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상당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MZ 세대들은 이제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 기반이 된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 게 올바르다라는 그런 가치관이 심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감정이입이 되고 있는 이유는 뭘지 모르겠지만 MZ 세대라서
MZ 약자 마징가 Z. 예. 죄송합니다. 컷. 자, 그러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사회화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도 공정성과 관련이 있을까요? 앞에 말씀드린 건 이제 공정성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었다면 맞아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네. 한 예로 이제 서울 마포구에 한 음식점이 약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와서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먹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러한 미담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SNS 또는 커뮤니티에 이렇게 활발하게 이게 공개가 되면서 이제 그걸 본 대중의 많은 사람들이 가게를 방문해서 매출로 혼내주자라는 그런 일종의 밈이 생긴 맞아, 거죠. 그 돈줄 내주자.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게 있어서 이것도 좋은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공정성과 관련해서 사실 기업들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져요. K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약간 투명하고 공정한 HR 혁신을 위해서 네. 딥체인지 프로젝트라는 걸 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제 매년 이제 각 영업점에 있는 지점들끼리 이제 서로 순환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우리 집과 좀 멀리 있는 지점으로 이제 갈 수도 있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충들이 좀 있었거든요. 1만 4천여 명의 이제 영업점 지점을 대상으로 해서 4,000명이나 돼요? 예. 경력, 자격, 거주지 등을 이제 정보를 활용해서 AI 알고리즘 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직원들이 만족을 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족도가 높아진 걸로 알고 기존보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꾸준히 이걸 고도화시켜서 인사 시스템에도 많이 적용하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인사에 그 윗사람들 한마디가 반영이 많이 되잖아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사실 공정성, 형평성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시대가 민감해진 구석은 아까 얘기했듯이 SNS나 IT 발전, 이런 기기의 발전도 분명히 영향이 있겠지만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빡빡해진 사회도 한몫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살면서 나 이거는 공정성과 형평성에서 가장 헷갈렸다 이런 케이스 같은 거 없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대중교통 무료로 이제 찍고 가시잖아요. 네네. 근데 젊은 세대는 그걸 가지고 왜 이제 우리들의 이제 세금으로 맞아요. 그런 이야기가 또 한때 또 돌았었거든요. 맞아요. 그걸 보면서 약간 좀 안타까움이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다 이런 과정을 겪긴 했답니다. 과연 성장과 복지 중에 뭐가 맞는가 하면서 그 과도기가 있었다는데 우리나라는 또 지금이 좀 심화되는 시기가 아닐까 하는데 학생들도 사실 버스값 내고 지하철값 내기 힘든 거죠, 지금. 좀 그런 시기들이 좀 잘 넘어가서 아까 얘기했던 돈줄 내는 사회가 좀 많이 벌어지면 어떨까. 자, 그렇다면 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공정함, 평등과 형평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날짜가 됐으면 좋겠고요. 종이 울리면 우리는 이제 집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